정상적인 생각인데 조커가 등장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참. 근데 세상 일은 모르는 게. 당연히, 예. 당연히 국채금리는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되고서, 그냥 이제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데, 조커가 등장했어요. 갑자기 비트코인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예. 여기엔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갑자기 비트코인. 자, 일단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 뜨니까 갑자기 4천만원, 4,700만원에서 비트코인이 또 뭐 떡상했죠. 그래요. 갑자기. 블랙록이라는 데서 블랙록이 미국의 그 펀드죠. 예, 가장 큰 헤지 펀드인데, 펀드 회사인데, ETF라고 해갖고 비트코인 관련 ETF를 만든대요. 그럼 뭐 곱하기 3 곱하기 ETF도 있겠고, 지금은 뭐 비트코인 뭔가요? 뭐 바이낸스 같은 데서 많이 하죠. 그쵸? 비트코인 롱 잡고 숏 잡고 하는 거 바이낸스에서 많이 하는데, 그 짓을 이제 그냥 직접 미국 주식시장에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현재는 바이낸스에서만 하고 있는 비트코인 뭐 마진 선물 거래인가요? 아무튼 롱 잡고 숏 잡고 이걸 갖고서 비트코인 ETF로 비트코인 현물이 아니고 ETF로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TF 현재 이제 블랙록에서는 ETF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ETF 승인이 곧 떨어질 것이다 하면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승인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오르고 있어요. 미친 듯이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쵸? 10% 막 폭등하면서. 그래서 미국의 거대 펀드 회사인 블랙록이 ETF가 미국 증권예탁결제원 DTCC에 등록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를 승인 조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여기 등록됐으면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이거 티커라 그러죠. 티커 그쵸? 자, 요 비트코인 ETF 블랙록에서 출시하는 티커가 요게 그것도 나왔대요. 예, IBTC라고 지금 티커 이름까지 나왔대요. 아무튼 티커가 등록되니까, 그럼 이건 결국 승인되는 거구나. 그래서 막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비트코인 ETF는 기관 자본 등 신규 수요를 대거 유입한다는 점에서 최대 호재로 꼽힌다. 약 6경원에 달하는 자,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비트코인일까? 요새 비트코인 조용했었잖아요. 그쵸? 비트코인 조용했었는데 왜 갑자기 비트코인이냐? 왜 이 타이밍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이냐? 자, 현물 ETF는 기관 자본 등 신규 수요를 대거 유입한다는 점에서 최대 호재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약 6경원에 달하는 미국 기관 투자자 자산과 주식 투자금 일부 등 현물 ETF를 통해서 코인 시장에 편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자, 약 6경원의 자산이 비트코인 ETF로 추가 진입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6경원이 자신이 묶이는 거죠. 그쵸? 6경원 천문학적 자금이 묶여버리면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막겠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제야 알겠어요. 그동안 또 왜 뜬금없이 비트코인이라는 놈이 튀어나와갖고 이게 뭔가 정체가 뭔가 했었는데요. 이게 돈을 묶어둬갖고 비트코인이 또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이게 등치가 크잖아요. 비트코인이 워낙 비싸고 등치가 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면 뭡니까?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끝은 그거죠. 달러 붕괴죠. 그쵸? 전 세계의 화폐 경제 붕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달러부터 휴지가 되면서, 달러부터는 아니죠. 전 세계 다른 자산들부터, 다른 화폐들부터 모두 휴지가 되면서 맨 마지막에 달러가 휴지가 돼요. 자, 그 달러 붕괴 시나리오, 전 세계 금융 붕괴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맨날 나오던 약간 일부 음모론자라든지 맨날 나오는 게, 자, 화폐 붕괴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화폐 붕괴 시나리오. 그죠? 일단 인플레이션 심해지면은, 그러면 미국 외 국가들 화폐 가치 하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달러 가치 하락하면서 휴지되면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맨날 나오는 화폐 붕괴 시나리오죠. 그쵸? 전 세계 화폐가
휴지가 되는 거, 그죠? 이런 얘기는 많잖아요. 전 세계 화폐 경제가 붕괴되는 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갖고, 미국 외 국가들부터 화폐 가치가 점점 하락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 그죠? 기축통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화폐들이 그냥 종이 조각, 휴지가 되면서 이제 화폐 경제가 일어나는 거. 이게 전형적인 그냥 음모론자 내지는 화폐 경제 붕괴를, 화폐 붕괴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나리오인데, 여기 비트코인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화폐 붕괴, 달러 붕괴 막는다. 자,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금값 상승 하고 유가 상승. 미국에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 한 요 두 개는 철저하게 막을 겁니다. 예. 금값 오르는 거랑요, 뭐 금값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유가도 지금 올르락말락하고 있죠. 미국에서 금값 상승과 유가 상승을 가장 싫어한다. 왜? 그러면 달러 가치 붕괴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한쪽에서는 금, 또 한쪽에서는 유가, 원유 가격이 석유죠. 석유 가격이 올라버리면요, 결정적으로 기축통화인,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가 붕괴될 수 있고, 그럼 뭐 미국뿐만 아니라 화폐 경제 자체가 붕괴되면서 전 세계의 화폐 경제 자체가 붕괴되면서 완전히 막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금값 상승과 유가 상승, 석유 상승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비트코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비트코인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뭐 제 생각입니다. 제 뇌피셜이니까. 왜 갑자기 비트코인이 갑자기 뭐 옛날에 얼마 안 하던 거 뭐 몇십 원짜리 뭐 막 무슨 비트코인 막 무슨 뭐 몇천 개 몇만 개로만 피자 한 번 사 먹고 이런 것도 있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떠갖고 몇천만 원씩 하면서 왜 이상한 게 가치도 없는 종이 쪼가리가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느냐 했더니 뭐 실질적인 가치는 그게 있죠. 왜냐면 범죄 수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무슨 뒷골목 경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검은 경제에서 쓰기가 편하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오른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금값 상승과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막는 역할을 비트코인이 해서, 아,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비트코인 띄우는 거구나. 그래서 왜 갑자기 블랙록이 ETF를 하고, 그래서, 아, 이게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제 조금 보여요. 그동안은 저도 좀 안 보였었는데, 왜 갑자기 SEC에서 그 블랙록을 ETF 예전부터 뭐 21년, 20년부터 ETF 하겠다고 계속 그 신청은 했었죠. 수수료 먹으니까. 그죠? 당연히 블랙록 포함해갖고 증권사들은 계속 현물 ETF 해달라고 했었죠. 왜? 수수료가 나오고 돈이 되니까. 근데 SEC에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계속 이거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갑자기 그냥 승인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거 무슨 일이냐 하면은 자, 비트코인을 올려서 다시 이렇게 엄청난 양의 그런 자금을 묶어두어서 인플레이션을 막는다는 미국의 큰 그림이 아니냐.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이번 폭등은 장기적 단위로 봤을 때 불장인데, 자, 그 다음에 또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해갖고 코인에 지금 자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코인에 자급이 유입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늦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코인이 갑자기 비트코인이 오르면 코인 자체보다도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달러 붕괴라든지 지금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경제 붕괴라든지 그게 조금 막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좀 돌아가는 거 봤더니 국채 금리가 살짝 하락한 것도 이 비트코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왜? 비트코인이 워낙 많은 자금을 거기다 묶어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그걸로 좀 줄어들면은 그러면 금리도 좀 덜 오르겠죠.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비트코인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자,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다. 아무튼 맞아요. 예전에 그 테라 루나, 그쵸? 테라 루나 사태 그거 터지면서 그 코인 사기 그거 터지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모든 코인이 가격이 쭉 하락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반감기인지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예, 맞아요. 현물 ETF, 블랙로그 ETF가 갑자기 티커까지 IBTC라고 등록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 자, 가상화폐 겨울 끝났나? 뭐 3만 달러 돌파하고 해서 상승세. 그래서 비트코인에 갑자기 이렇게 의도적으로 돈이 몰리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막고서 달러 붕괴, 즉 화폐 경제 붕괴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많은 음모론자들이 망했던 달러 붕괴, 미국의 붕괴와 인플레이션 내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요 시나리오를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는 요 순리대로 진행된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 요 것들을 지금 요 코인이라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막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뭐 코인으로 떼부자 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뭐 진짜 많더라고요. 뭐 수십억, 수백억 부자들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지난번에 테라루나를 그 코인 사기라고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약간 다른 게 뭐 그게 실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 뭐 비트코인도 사기라고 하면 사기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마케팅에서 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다 보니까 약간 루나테라랑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저도 여기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게 이렇게 봤더니 기본이 뭐 수백억이더라고요. 뭐 수천억대도 있고 이게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코인으로 떼부자 된 사람들. 왜냐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 방지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코인이란 것 자체, 비트코인이랑 코인이란 것 자체가 설계된 목적이 인플레이션을 돈을 묶어둬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돈을 묶어갖고 인플레이션을 방지 목적으로 계획되고 설계된 거기 때문에 이때 아무 생각 없이 비트코인이나 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 떼부자가 된 거죠. 치영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게 지금 코인이란 게 만들어진 이유는 이게 뭐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코인이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는 아무리 봐도 이건 인플레이션을 막고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달러 가치 붕괴 및 전 세계의 화폐 가치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인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 방지 목적으로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떼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지금도 얘기 들어보면요. 되게 부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아쉬운 게 이때가 문재인 정권 때였었잖아요. 나도 진짜로 나라 살리겠다고 나라 망하는 거 살려보겠다고 참 제 돈 쓰고서 일도 못하고 그냥 제 돈 시간 써가면서 결국에는 진짜 저도 돈 낭비, 시간 낭비에 지금 이도저도 아닌 게 됐는데, 나도, 좀, 그때, 이런 거, 참, 만약에 적당한 보수 정권, 우파 정권만 됐더라도, 이런 거 관심 있었으면 좀, 이런 걸로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쉽게 벌었더라고요, 지금, 코인으로 수백억 떼부자 된 사람들은.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방지 목적으로 가두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을,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인플레이션 방지 목적으로 코인이라는 매개체에다가 담아서 묶어둬서 그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붕괴, 그 다음에 금값과 유가가 상승한 걸 막기 위한 미국의 큰 그림이 아니었겠네요. 저희 상상력입니다. 그럼 근거는 없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튀어오르는 거 봤더니 당분간은 또 이제 그래도 경제가 안정을 찾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경제가 안정을 찾겠구나. 아무튼 간에 육경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거의 육경원이요. 육경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죠? 여긴가? 가까이. 맞아요. 거의 육경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쪽으로 만약 쏠리게 된다면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난리 나겠죠. 그쵸?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두리로 해갖고 이런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고육지책이었구나 해서 그냥 뭐 아무튼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비트코인 코인으로 뭐 떼부자 된 사람들이 생겼고, 근데 저는 그때 애국 활동한다고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나라 망한다고 좀 약간 후회도 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나라 망하는 거 맞겠다고 참 이 동분서주 하면서 돈도 못 벌고 제 돈 써가면서 돈 시간 막 낭비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또 이쪽에 있던 사람들 막 수십 수백억 너무 쉽게 벌어갖고, 뭐 쉬운 건 아니겠죠.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했겠지만,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자괴감이 듭니다. 자, 아무튼 간에요. 예, 뭐 이렇게 블랙록에서 갑자기 그동안에 뭐 블랙록이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자괴감 들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해갖고. 근데 뭐 제가 너무 얻은 게 없어요. 지금 봤더니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딱히 지금 보면 좀 자괴감이 좀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동안에 SEC에서는 코인은 뭐 증권도 아니고 뭐 자산도 아니고, 이거는 코인은 사실상 비법이다, 뭐 불법도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약간 비법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SEC에서 갑자기 SEC에서 태도를 바꿔갖고 블랙록부터 해서 ETF 이것을 지금 승인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분명히 비트코인을 다시 살려서 그만큼의 엄청난 자금을 이쪽에다 묶어두려는 거고, 결국엔 화폐 경제를 달러 붕괴와 전 세계적인 화폐 붕괴, 경제 붕괴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 비트코인 가치가 11배로 증가할 수 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주요 금융기관이 ETF가 SEC 승인을 받으면 상당한 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1천억 달러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된다면 규모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라 하면서. 자, 그러면서 또 재밌네요. 지금 보면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죠. 요분이 아무튼 간에. 자, 달러를 가짜 화폐라고 비판하면서 또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과 함께 금은에 주목해야 한다 해갖고 달러를 막 비판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기요사키 씨는 로버트 기요사키 씨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죠. 자, 로버트 기요사키 씨는 지금 뭐 달러는 가짜라면서 비트코인과 은이 뭐 진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 달러 붕괴를 막기 위한 도구가 비트코인 아닐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달러 붕괴를 막기 위한,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잠시 저장해두고 인플레이션을 늦추고 가두리 쳐갖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묶어둬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는 그런 도구가 비트코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그렇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부자 된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해서 여기 봤더니 뭐 요런 데가 있죠. 자, 비트코인 편이 있대요. 자, 그것이 알고 싶다. 비트코인 편인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트레이딩하는 되게 젊은 어린 학생이에요. 어린 학생이 막 트레이딩하고 있는데 계좌에 320억이 있대요. 계좌에 320억이 있대요. 300억 넣었네요. 310억. 그래갖고 자, 지금 인터뷰한 2시간 동안에 30억이 늘어났네요 해갖고 뭐 이렇게 막 돈이 막 몇백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자산이 뭐 300억이나 된다고, 이렇게 앳된 학생이 무슨 자산이 300억 된다고 해서 뭐냐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자. 자, 이쪽 짜리돈 거죠 이 부분이 하면서 계속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심각하게 비트코인이 엄청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좀 덜 알려졌을 때이고, 그래서 자, 돈이 된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때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제 진짜 뭐냐 해서 방송을 했는데, 자, 이 제보자분께서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신 분이었는지 취재에 응해주셨고, 일단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어렸어요. 자, 군대도 가기 전이었으니까 뭐 학생입니다. 20대 초반, 그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20대 초반이었었는데 보여드릴게요 하고 화면을 딱 켰는데 자산이 280억. 예. 20대 초반 학생이 그냥 자기 자산이에요, 제 돈이에요 하고 딱 컴퓨터 그 화면 켰는데 280억이 있더래요. 280억. 그래서 뭐지 해갖고 감탄하고 있는데. 자, 도대체 이게 어떤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인터뷰를 했답니다. 2시간 했더니 다시 한번 봤더니 인터뷰 2시간 하고 봤더니 이게 310억이 돼 있더래요. 280억이. 이게 뭐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도구로 개발한 비트코인이란 물건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 인터뷰한 2시간 동안에 30억이 늘어났네요 하고. 예, 그래서 예, 지금 생방입니다. 자, 그래서 예, 원래 지금 비트코인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해갖고 돈이 되게 많아요 해갖고 딱 인터뷰에서 켰더니 280억.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2시간 딱 하고 나니까 310억.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그쵸? 요 코인 시장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인플레이션이랑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잠깐 저도 코인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근데 그때는 끝물이라 갖고 예, 돈은 못 벌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엄청나더라고요. 막 돈 갑자기 올라가는 게. 자, 그래서 2시간 동안에 뭐 30억이 증가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건가 해갖고 사이버머니 아니야 하면서 자, 그 게임에서 보면은 막 게임 머니가 수십억 수백억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정상적인 돈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 속에 있으니까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진짜 돈이에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게 의심이 가갖고 물어봤대요. 자, 마지막 발악으로 비트코인을 지금 현금화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대요. 자, 지금 요거에 관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 코인 부자를 인터뷰했대요. 코인 부자. 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코인 부자를 인터뷰했는데 280억을 갖고 있었대요. 자, 인터뷰 후에 310억 됨. 그 다음에 이제 2억. 그 다음에 이거 진짜예요? 현금화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뭐 2억 뽑아줬답니다. 뭐 줬다는 거 아니고 2억 뽑는 거 보여줌. 그 자리에서 그냥 현금 2억 뽑는 걸 보여줬대요. 예, 현금화가 가능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틱틱틱 하니까 바로 2억이 입금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해갖고. 그래서 뭐 그랬단 얘기인데 참 진짜 희한하죠.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죠. 다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은 막아야겠고 달러 붕괴도 막아야 되고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2010년대부터 하도 돈을 많이 뿌리니까 제로금리로 돈을 하도 많이 뿌리니까 좀 있으면 인플레이션 돼갖고 뭐 이거 뭐 짜장면 한 그릇에 뭐 10만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2010년대 거의 저금리, 이게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그쵸? 저금리에 무한 화폐 인쇄. 사실 코로나 전부터 그랬었죠. 그쵸?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짜장면 한 그릇 뭐 10만원 되고 전 세계 화폐 경제 붕괴된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았죠. 그쵸? 이론적으로는 이게 많으니까. 그쵸?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서브프라임 경제위기 있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때 근본위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1900년대 1920년대인가요? 그때 미국의 경제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 1920년대의 미국 경제대공황 때는 달러가 금에 고정돼 있었어요. 달러가 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달러가 금에 고정되다 보니까 이거 돈을 맘대로 못 찍고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화폐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그거 같습니다. 약간 미국의 딜레마라든지 미국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트라우마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게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었죠. 그쵸?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세상이 돌아간다면은, 한 2015년, 2016년쯤에 화폐를 저금리로 무한하게 찍기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에 10만원 되고 전 세계 화폐 경제가 붕괴해야 되는데, 자, 1920년대, 예, 뭐 전 세계 대공황이죠. 미국, 그쵸? 자,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대공황이 퍼졌는데 이때 근본위제 때문에 화폐 못 찍고 화폐 맘대로 못 찍고 그래서 화폐를 맘대로 못 찍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공황 와갖고 다 굶어 죽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화폐를 무한으로 찍더라도 제로금리에다가 무한으로 찍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우리 옛날에 대공황 때처럼 괜히 근본위제로 금에 묶어 있다가 맘대로 찍지도 못하고 다 굶어 죽는 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막 호텔 같은데 대공황 때 뭐 미국에서 뭐 이렇게 뉴욕에서 호텔 같은 데 가보면요 그랬답니다. 뛰어내리시려고요. 지금 자살하러 가실 거면은 극단적 선택하러 가실 거면은 뛰어내릴 거면 좋은 방이 있습니다. 전망 좋은 데서 뛰어내려서 삶을 마감하셔야죠 하면서 좋은 방을 줬대요. 진짜로 뛰어내리기 좋은.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대공황 때. 미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오더라도 그냥 저금리에 뭐 제로금리 무한화폐 인쇄 이게 거의 코로나 때가 제일 심했죠. 그쵸?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오더라도 제로금리의 무한화폐가 근데 달러 붕괴도 막고 싶음. 답은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엄청난 양의 돈을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을 갖고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니까 투기판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에다가 자금을 묶어둡니다. 그러면은 달러 붕괴를 막을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막을 수 있고 마음대로 제로금리로 화폐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법이죠. 정말 마법이죠. 그쵸? 제로금리에서 무한으로 화폐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도 또 달러 붕괴를 막으려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이 있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비밀? 약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음모론이 있어요. 이거 재밌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 좀 뭐 음모론 사이트들 찾아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비트코인 음모론 중 하나 비트코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들었잖아요. 이게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게 중본이잖아요. 중보. 그러니까 CIA다. 뭐 이런 음모론 중 하나가 있는데 뭐 가능할 것도 같아요. 개연성 있는 듯.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CIA가 만들었다. 전 세계의 화폐 경제를 전 세계 화폐 경제 붕괴 막기 위해. 만약 CIA가 아니다 NSA일 수도 있죠. 그쵸? 뭐 굳이 CIA가 아니면은 NSA일 수도 있고 한데 정부기관에서 미국 정부에서 화폐 경제 붕괴를 막고 달러 붕괴를 막고 유가 상승을 막고 금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만들어 갖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묶어둬 갖고 거기서 이제 가두리 치고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뭐 가능한 얘기 같아요. 자, 나카모토 사토시 비밀. 자, 중본이 되며 이름으로 쓰는 사토시에서는 일본에서 의미와 발음대로 한자를 바꿔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토시는 지식 슬기로움, 현명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자, 그러면 성은 중앙본부, 이름은 지식으로 하면은 중앙정보부 CIA가 된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로 CIA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자.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은 인류를 상대로 한 달러 발권, 기축통화 유지를 위한 속임수라고 말해왔다. 그 배우로 유대인을 지목했고 그 분석이 맞는 것 같은 분이다. 저랑 같은 생각을 예전부터 했던 분이면은 머리가 좋네요.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했으면 대단하네요. 나는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인류를 상대로 한 달러 발권, 기축통화 유지를 화폐 경제의 붕괴를 위해 붕괴를 막는 달러 붕괴를 막기 위한 그런 도구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우연히 코인 쪽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수백억 부자가 됐죠. 자, 비트코인 설계할 때 일본은 최대 경제 호황이었었고 미국 달러를 위협할 만큼 경제 규모가 성장했었다. 그래서 일본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으로 그래서 비트코인 설계는 90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저도 모르고요. 아무튼 간에 요거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미국에서 만들었고 뭐 CIA인지 NSA인지 모르겠는데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거는 중앙정보부라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달러 발권 기축통화 유지를 위한 속임수이다. 이것도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뭐 나름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인류를 상대로 한 달러 발권 기축통화 유지. 예, 저희 분석과 일맥상통합니다. 화폐 붕괴를 화폐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참 아무튼 뭐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예. 왜 별거 아닌 데이터 쪼가리가 별거 아닌 건 아니죠. 지금 그쵸 막 가격 올라 몇천만 원짜리인데 왜 별거 아닌 데이터 쪼가리가 뭐 수천만 원 하는 거의 뭐 디지털 금으로 바뀌었는지 별거 아닌 것 같은 데이터 쪼가리가요. 알고 봤더니 수천만 원 하는 디지털 금으로 바뀐 이유는 바로 이렇게 달러 붕괴 막기 위한 수단. 달러 붕괴를 막고 전 세계 화폐가 휴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인데,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비트코인 쪽에 있던 사람들은 막 수십억, 수백억 엄청난 부자가 됐다 그래서 좀, 이거 진짜, 참 아무튼 좀, 저도 진짜로 뭐 그때 애국 활동 안 하고, 그때 보수 정권이요, 적당한 보수 정권이었더라면은, 저도 좀 이런 쪽 관심 가졌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애국 활동 한다고, 참, 나라 살린다고, 저 자신 희생해갖고, 참, 이도저도 안 돼갖고, 참, 아쉽기도 하고, 좀 그래요. 아무튼, 되는 건 없고, 그냥, 옛날에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3대가 망한다고 했잖아요. 뭐, 친일한 사람들은, 뭐, 3대가 잘 산다 그랬었는데 그게 좀 생각나기도 하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해갖고 근데 이것 좀 근데 또 이런 경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20 아무리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20대도 뭐 20대 초반에 이런 코인하는 친구가 310억씩 이렇게 뭐 가지게 되는 건 이건 좀 뭔가 이것도 경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요. 아무리 인플레이션을 화폐 경제 붕괴를 막고 달러 붕괴를 막고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는 하되 그래도 좀 20대 초반에 뭐 이렇게 코인하는 친구가 막 300억씩 그냥 들고 있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경제 자체가 지금처럼 신자유주의로 그냥 막 현재 자본주의도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요런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자본주의 체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모론이 상당히 뭐 맞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모론이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왜 비트코인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랐는지 봤더니 전 세계 화폐 경제를 붕괴를 막기 위한 거죠. 나름 이렇게 그 쓸모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뭐 코인 같은 거 안 하는 사람들은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아무튼간에 뭐 그때 코인 하느라고 뭐 루나 이런 거 뭐 테라 했다가 막 완전히 코인판이 박살났었는데. 새로운 강세장이다 하면서 그쵸. 작년까지 뭐 테라 루나 사태인데 테라 루나만 망한 게 아니죠. 그쵸. 전체적으로 망했는데 다시 재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FTX 테라 루나로 가상자산 시장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항상 봤더니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코인이 뜨는 시기는
미국 뭐 국채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유가라든지 금값이라든지 예, 이런 게 좀 뭔가 좀 경제적으로 특히 인플레이션이 뭐 심해질 때 압력 심해질 때 좀 뭔가 거짓말처럼 비트코인 뭐 코인이 뜹니다. 이렇게 항상 항상 희한해요. 예, 미국 국채금리로 문제가 되고 금융시장이 아무튼 뭐 인플레이션 같은 걸로 해갖고 요런 압력 심해질 때마다 거짓말처럼 좀 비트코인이랑 코인이 뜨는 걸로 봐서는 음모론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기도 투기바람이 불어갖고 하면은 뭐 암호화폐 예, 그래서 그쵸. 주식시장도 좀 별론데 요새 주식시장도 별론데 또 이쪽으로 가상자산 쪽으로 가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각보다 대단한 물건일 수 있구나. 예, 전 세계 전 세계 이거 화폐 경제, 특히 달러 화폐 붕괴,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런 가상의 금, 디지털 금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고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요, 참 음모론이 상당히 좀 그런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봤더니요, 상당히 좀 음모론이 타당성이 있어 보여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또 막 뜨려고 하고 막 유가랑 금값 압력 심해지니까 거짓말처럼 또 코인이 뜨네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해서 역시 경제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달러 찍어 제로 금리로 막 달러 찍어서 물론 지금 제로는 아니지만은 달러 찍어대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그럼 인플레이션 와갖고 세계 경제가 망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게 지금 그래야 되는데 또 코인이라는 거를 실체 알 수도 없는 이상한 걸 등장시켜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역시 세상은 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